안녕하세요. 캐드 공부왕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설정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G코드 변환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공개 도면 4번 문제는 1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하면 이런 형상이 되는데요. 조립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쪽에 X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아래로 이렇게 Y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1번 도면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B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치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산출해서 적용해 주어야 됩니다. 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번 부품에 이 구멍에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0.2mm 정도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7.2를 적용시키고요. B 부분은 2번 부품에 6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 부분에 조립되는 부분이므로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5.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축과 산출된 치수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위에 있는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해 주고 단위계는 mmgs를 설정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부품 파일을 저장을 시키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4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는 조립품 파일이 있고 채점용 파일 해서 STP 파일이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4개의 파일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품 파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안에 부품 파일도 저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부품 파일명이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파일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XY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번 부품에 이 정면 뷰를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 7.2짜리 원을 제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러한 외형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쪽의 폭은 16이 되고요. 높이는 30입니다. 그래서 30에 16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이 선분의 가운데 중간점은 원점에 수직 구속을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요 위에 선은 여기 원점으로부터 22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라인 제도를 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쯤에 선 하나를 제도하고요. 여분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시킵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높이는 12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가서 먼저 이 윗부분의 치수는 13mm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샤프트도 13mm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에 치수를 13mm를 주고 이 윗부분에 바디하고 여기에 있는 샤프트를 먼저 돌출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돌출로 가서 좀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고 이번에는 폭이 5.2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5.2로 수정을 해주고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엔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위에 있는 샤프트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이 5짜리 원을 제도를 해줍니다. 이 원의 중심점은 원점에 수직 구속을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은 위에서 6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을 합니다. 등각보기 상태로 간 다음에 전체의 길이가 25mm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에 있는 바디 부분에 못따기를 처리합니다. 못따기의 치수는 C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치수를 2mm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그리고 여기에 모서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까지 4개의 모서리를 지시해 줍니다. 이제는 필렛으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둥근 필렛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둥근 필렛을 선택해 주고 첫 번째 면은 여기고요. 두 번째 면은 여기, 세 번째 면은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둥근 필렛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요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 비번호를 새기겠습니다. 텍스트로 가서 여러분의 등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로 들어가서 크기를 선택해주고 크기는 대략적으로 24 정도 지시를 해줍니다. 도면에 있는 위치를 참고로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적당히 배치가 되었으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컷으로 갑니다. 등각보기 상태로 하고 블라인드 형태에서
깊이는 1mm만큼 음각을 합니다. 자, 이제 1번 부품의 모델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가서 다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XY 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뷰를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원의 치수가 파이 8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줍니다. 파이 8입니다. 다음엔 이 밖에 있는 이러한 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을 활용해서 폭은 25고 높이는 48짜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폭은 25에 48이죠. 자, 이러한 사각형을 제도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홈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코너 사각형 하나를 더 이렇게 제도를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병합을 시킵니다. 이제는 다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러한 사각형 하나를 제도하고요. 다시 원을 이용해서 파이 4짜리 원을 하나 제도합니다. 이 사각형의 중간점은 여기에 있는 원점과 수직 구속을 줍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형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6mm가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mm입니다. 다음에 이 원점은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에서 8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아래에 있는 모서리를 4mm 간격을 지시해 주고요. 이 사각형의 높이는 12mm입니다. 다음 사각형의 폭은 8mm가 됩니다. 다시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점은 아래 모서리에서 5mm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이 모서리는 이쪽 모서리에서도 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모서리는 아래 모서리에서 1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형상의 아웃라인 스케치가 전부 됐고요. 이제 두 군데를 분리해주는 가운데에 선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여기에 선을 하나 추가시키고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선을 정리해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부는 바닥에서 2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를 해주게 되면 이 스케치를 전부 했으므로 종료를 시키고요.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된 부분은 요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은 좌우 13mm의 대칭입니다. 중간 평면에 13mm를 주고 요 위에 있는 면은 돌출을 시킵니다. 다시 돌출로 가서 좀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지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바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브라인드 형태로 바꿔주고요. 치수는 6.5mm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방향이 뒤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요 윗부분에 둥근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둥근 필렛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가서 둥근 필렛에
이 면과 이 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쪽 면을 지시해서 이렇게 둥근 필렛 처리를 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필렛에 들어가서 위쪽 면과 가운데는 이쪽 면이 되겠죠. 아래는 이 면을 지시를 해서 이렇게 둥근 필렛 처리를 합니다. 다음에는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과 이쪽 부분에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렛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부동 반경으로 가고요. 반지름은 3mm를 지시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를 지시를 해서 네 군데에 3mm씩 모를 깎아줍니다. 다음 이쪽에도 모를 깎아야 되죠. 그래서 다중반경 필렛을 선택하고 이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 모서리는 반지름이 8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깎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요 위에 있는 홈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제도를 해줍니다. 사각형 가운데에 있는 중간점은 원점에 수직 구속을 주고요. 여기에 있는 선은 이 모서리에 동일선 구속을 줍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은 6mm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는 바닥에서부터 31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컷으로 갑니다. 등각 보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까지 해서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면 되겠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검토를 한번 해봅니다. 정면을 클릭해서 이 모양과 여기에 있는 정면 뷰의 모양이 맞게 되었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요. 우측면을 클릭한 다음에 역시 우측면도 맞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최종적으로 등각 보기도 해서 이 등각 보기 뷰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상 없이 잘 만들어졌으면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조립품에서는 2번 부품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1번 부품이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2번 부품을 먼저 열어옵니다. 그래서 이 열어온 2번 부품은 작업 공간에서 임의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원점에 고정 배치하는 방법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주면은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점 고정 배치가 되면은 다시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트 1번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불러온 이 부품은 적당한 위치에 작업 공간에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로 갑니다. 부품을 전부 풀어서 속에 있는 히스토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맨 먼저 조립을 할 곳은 이 구멍과 여기에 있는 샤프트를 조립합니다. 이때 우측면 보기를 해서 정중앙에 메이트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면과 정면을 클릭해 줍니다. 다시 정면으로 한 다음에 이 가운데에 정중앙에 메이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이렇게 메이트를 해줍니다. 이제 메이트를 닫고요. 여기에 있는 부품 파일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메이트를 열어서 보면은 먼저 동심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 일치된 부분과 우측면 일치된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메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등각 보기를 하면 문제에 있는 이 도면과 형상이 일치가 되어 있죠. 자,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은 비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여기에 비번호 언더바 04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비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채점용 파일, 다시 말해서 STEP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STEP 파일 형식에는 AP203과 AP214 이렇게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선택해 주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솔리드 공면, 그리고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그리고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 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비번호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TL 파일,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을 할 것입니다.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전체적인 모습 그대로 자세만 바꾸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경을 시킬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품 1번이나 부품 2번을 따로 이동을 시켜서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전체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부품 파일을 따로따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STL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여기에서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접착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처리하기가 이 좁은 틈이 접착이 일어나 버리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틈에 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가능하면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적게 축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얘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측면 메이트를 시켜놓은 부분을 편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도를 선택해 주고요. 각도를 90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90도를 주는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 위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치수 뒤집기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방향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자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G코드 변환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난하게 전부 다 출력이 되겠죠. 다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있는 샤프트를 만들기 위한 서포트가 이 아래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전부 올라가 있다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후처리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포트를 설정할 때 60도 이하에만 서포트가 생성되도록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각도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서 각도를 60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도로 각도를 바꿔준 상태로 메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다면 아래 부분에서도 제거 작업하기가 용이할 거고요. 위에 부분에서도 제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서포트가 이 60도 안쪽으로는 서포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양은 서포트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서포트는 생성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에도 이 윗부분을 위해서 서포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생성되는 서포트는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 배치를 하고 G코드 변환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모양에서 전체적으로 자세를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모양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여기에서는 정면을 클릭해서 이 모양으로 그대로 STL 파일로 저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은 STL로 가고요. 옵션에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되어서 실격됩니다.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부품 1번과 부품 2번이 따로따로 출력이 돼버려서 조립품 파일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격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검토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메쉬 파일 형태로 미리 보기가 되어지면 그대로 이해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자세를 조정해주고 G코드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까지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슬라이싱하고 또 G코드로 변환하고 하는 이 부분은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좌측 하단부에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개문제 4번 도면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